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특히 아침까지는 자욱한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한글날인 오늘 맑고 화창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안개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반면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는데요. 안개가 걷히고 가을볕이 내리쬐면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고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지겠습니다. 오늘 나들이 가신다면 아침 안개와 일교차에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가끔 비가 내리는 곳과 함께 오후까지 바람도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과 더불어 너울성 파도가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고요. 이번 주 계속해서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가 대표적인 기피시설 중 하나인 화장장을 인센티브를 통한 공모로 최근 부지를 정했는데요. 이제는 10년 뒤 사용이 끝나는 생활 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 대체 부지를 찾는 일입니다. 시는 유치 지역에 1,000억 원에 이르는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과연 유치하겠다고 나설 주민이 있을지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시는 종합폐기물처리센터의 이름을 포항 에코빌리지로 짓고 본격적인 건립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약 69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확보해 소각장과 매립장, 재활용 선별장 등의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부지를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포항 남구 호동 2매립장과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즉 SRF는 오는 2034년 사용이 종료돼 새로운 시설이 필요합니다. 포항에는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없어 이 시설도 새로 지어야 합니다. 소각장과 매립장은 대표적인 기피 시설인 만큼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선 충분히 납득할 만한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내에선 주로 소각시설과 함께 공원과 물놀이장, 스포츠센터를 건설하거나 수익 일부를 배당하는 방식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주 좋죠. 아주 지금은 참 좋은 환경에서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좀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자리 잡은 슈피탈라우 소각장은 혐오 시설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신시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Durch die Gestaltung durch Friedensreich Hundertwasser ist die Spittelau natürlich auch zu einem kulturellen Treffpunkt geworden. 6.000 Menschen begrüßen können. Hundertwasser hat die Spittelau damit auch zu erheblicher Popularität verholfen. 하지만 이런 수준의 주민 편의 시설과 종합 폐기물 처리 센터를 함께 지으려면 무엇보다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 건립 예산의 70%는 지방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통합형 설치 소요 비용은 약 1조 1,000억 원, 그리고 이제 도심형은 1조 800억 원 정도로 추정됐고요. 재원조달 방안은 이제 국고 보정 기준으로 통합형은 3,100억 원 정도, 그리고 도심형은 3,700억 정도로 예상됐습니다. 과연 포항시가 제시한 인센티브를 받아들여 에코빌리지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나올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일단 포항시는 내년 2월 입지 공모를 시작해 내년 12월에 에코빌리지 입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2030년 착공에 들어가 2035년에 가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는 독창적인 관광기념품 발굴을 위해 2024 포항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은 일반과 프리미엄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하며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8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모두 7개의 작품을 선정해 1,0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상품화와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해 연안에 100톤 이상 선박 28척이 침몰해 있어 해양 오염과 항로 안전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연안에는 현재 100톤 이상의 선박 249척이 침몰해 있고 권역별로는 남해권이 125척, 서해권 79척, 동해권 28척으로 나타났습니다. 침몰 위치를 알 수 없는 선박도 17척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침부터 자정까지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경북형 돌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무너져가는 마을 공동체를 되살려 마을의 어른들이 아이를 함께 키워서 맞벌이 부부를 비롯해 육아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건데요. 한국형 돌봄의 모델을 만든다는 취지로 K돌봄 6000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아파트 1층에서 밤 12시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K보듬 1호점이 경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산 K보듬 1호점은 아파트 1층에 영유아 돌봄 시설인 시립 어린이집, 초등 돌봄 시설인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 육아 나눔터를 중심으로 독서와 휴식을 위한 에듀센터와 재능 나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는 체육관, 어린이 안전 놀이터가 함께 들어서 있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가 부모가 내 아이와 옆집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는 공간이라면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 센터는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돌봐줍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해서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마을의 어르신들이 육아에 도움을 주고 자율방범대 등이 센터 주변을 순찰하며 대학생들이 멘토가 되어 아이들과 놀이를 겸한 학습과 취미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이렇게 이야기 할머니도 와서 따뜻하게 이야기도 해주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할머니 우리 할머니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랑 자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일꾼도 있지만 돌봄센터의 주축은 마을의 어르신들입니다. 아이를 한 마을 어린들이 함께 키운다는 우리의 전통적인 육아 방식을 접목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돌봄이라는 게 따뜻함이잖아요. 내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따뜻함. 그런 공간에서 저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경산에 이어 구미, 김천, 성주 등 7개 시군에 53곳의 K보듬을 개소하고 내년에는 전 시군으로 또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형태를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전국에 확대를 하면은 어느 부모더라도 쉽게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그럼 아기를 키우는데 너무 힘들지 않는 대한민국의 저출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의 회복으로 아이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모의 부담을 공동체가 들어주고 함께 행복하게 아이를 키움으로써 저출생을 극복한다는 것이 K보듬의 핵심입니다. 경북도는 K보듬을 경북에서 쏘아올린 저출생 극복 돌봄 모델로 다듬어 대한민국 대표 돌봄 모델로 제시한다는 목표 아래 아이 돌봄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지난달 대구와 경북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이 발표한 9월 기후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달 대구 경북 평균 기온은 24.1도로 197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전에 1위였던 2023년 22.2도보다 1.9도 높은 수치입니다. 9월 대구 경북 폭염 일수는 5.21, 열대야 일수는 1.71을 기록해 이 또한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울릉군은 내일부터 이틀간 웰니스 축제인 원더러스트 그로브 리트릿 행사를 개최합니다. 울릉도 알봉치유정원과 통구미항, 석포 일출 전망대 등에서 요가와 소리치유 등의 강습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K관광섬 울루랄라 울릉도 사업의 하나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4년을 달려온 안동 햄프특구의 사업 종료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대마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은 더디기만 한데요.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지난해 75년 만에 대마법이 대폭 개정돼 환각성이 없는 대마 성분에 대한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됐습니다. 법 개정 이후 일본의 햄프 산업 변화를 김경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최신 산업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도쿄의 한 무역센터. 빼곡하게 차려진 부스마다 정체 모를 제품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화장품과 마시는 차, 건축 자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의 공통점은 대마로 만들어졌거나 대마 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겁니다. This is hemp plastic. It's a more sustainable carbon sequestering plastic. We're introducing this now into Japan, Thailand, and into Korea. CBD オイル、あとはCBD の原料。でまずこういう CBD のジェルとか、こういうのを製造してます。 대마 성분 가운데서도 칸나비디올, 즉 CBD는 환각성이 없는 데다 난치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까지 있어 산업적 활용성이 큰 성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CBD 성분은 최근 일본 대학생들의 창업 아이템으로도 큰 인기입니다. 普通の抹茶に比べてその CBD が入っていることによってリラックス効果が期待されて 지난 연말 일본 정부는 무려 75년 만에 대마 관련법을 대폭 개정했는데 바로 이 CBD 성분을 의료적, 산업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CBD 산업화를 위해 일본에서는 최초로 대규모 국제회의까지 개최됐습니다. 今回の国際会議の目的なんですが、これはですね、一つは健康ですね、人類の健康にとって、ヘンプが非常に役に立つということと、ヘンプはあと環境にいいんですね、地球の環境を良くすると。 세계 10여 개국 햄프 관계자들이 이곳 도쿄에 모였는데요. 산업용 대마에 대한 일본 내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했던 일본의 대마 관련법이 명확하게 정비되면서 합법적인 대마 산업 시장에는 대기업까지 뛰어들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今は500名ぐらいですね。法人も含めてですね。個人とか法人含めて500。まだ増えると思いますけど。 일본의 개정된 대마법은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올 연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毎年 20% とか 30% ぐらい上がっていくような市場になってくると思うんで、5年後とかには1000億とかそういった市場になってくると予想はされていくと思います。 반면 4년 전 큰 기대 속에 출범했던 안동 햄프 특구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다음 달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 규제 완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식약처가 식의약 분야에 한해 대마 관련 규제 완화를 예고하기도 했지만 역시 2년이 넘도록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주 국제 마라톤 대회가 오는 19일 경주에서 열립니다. 올해 대회에는 지난해보다 3,000명이 늘어난 12,000명이 참가하며 하프 코스와 10km, 5km로 나눠 펼쳐지고 국내외 엘리트 선수 45명은 풀코스 경기를 치릅니다. 경주시는 관광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라톤 출발 시간을 1시간 앞당겨 8시로 조정했고 구간별로 차량 통행을 제한합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위험성 평가 발표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5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절차서 개정과 유해 위험 요인 도출 등 기술 지도를 실시해 우수사업장 인정을 획득했습니다. 또 근로자 안전보건 제한 신고 제도와 안전보건 강조 주간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덕군은 해맞이공원과 경정리 퇴저감 등 국가지질공원 일대에 대해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어제 국가지질공원의 보전 가치와 지역사회 협력체계, 장단기 보전 관리 방안 등에 대해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습니다.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되면 3년간 생태관광협의체 운영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에 매년 9천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어획량이 오징어는 급감한 반면 고등어는 크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북 동해안의 오징어 어획량은 2020년 2만 653톤에서 지난해 2,793톤,
올 들어 8월까지도 1978톤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한글날인 오늘 맑고 화창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안개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해서요. 낮에는 기온이 최고 24도 안팎까지 올라 가을볕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겠습니다.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나들이 가신다면 아침 안개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가끔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비와 함께 오늘 오후까지 바람도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과 더불어 너울성 파도가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 북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3도, 김천은 10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23도, 김천은 24도 예상됩니다. 현재 안동의 기온은 11도, 봉화는 9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23도, 봉화는 21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17도, 경주는 1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포항 21도, 경주는 23도 전망됩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고요. 이번 주 계속해서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